우리가 매달 사는 것은 단순한 ETF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잠든 새벽에 집을 나서고 아이가 기다리는 저녁에 야근을 합니다. 주말에는 지쳐 누워있고 휴가를 쓰려면 회사의 눈치를 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모순을 끝내고 싶다면 월급만 더 많이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움직이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거대한 부자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을 벌고 고급차를 타며 해외를 다니는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평범한 부모에게 경제적 자유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아이가 아픈 날 눈치 보지 않고 곁에 있는 것, 부모님 병원에 함께 갈 수 있는 것, 배우자가 지쳤을 때 돈 걱정 없이 잠시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내 몸이 힘들 때 월급이 끊길까 두려워 억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산은 결국 이 시간을 사는 도구입니다. 오늘 QLD 한 주를 매수한다고 내일 퇴사할 수는 없습니다. TQQQ 10주를 산다고 다음 달부터 자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는 너무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어느 날 통째로 배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작은 조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산 QLD는 미래의 하루를 삽니다. 다음 달에 산 QLD는 또 다른 하루를 삽니다. 폭락장에서 더 많이 모은 수량은 미래의 한 달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수량을 모으면 어느 순간 계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덩어리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고 모든 생활비를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멈추는 순간 생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싫어도 참아야 하고 건강이 나빠져도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자산이 성장해 1년치 생활비 3년치 생활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감당할 규모가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당장 일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부당한 일을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되고 가족에게 일이 전부인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의 숫자가 마음속에 출구 하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출구는 로또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월급날마다 산 수량이 만듭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삽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장난감,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원합니다. 물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더 비싼 물건이 아니라 지치지 않은 부모, 서두르지 않는 배우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저녁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만들려면 오늘의 소비 일부를 미래의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여행을 포기하고 QLD를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와 보내는 오늘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만드는 추억도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월급을 오늘에만 쓰지는 마십시오. 오늘의 가족에게도 돈을 쓰고 미래의 가족에게도 월급의 일부를 보내십시오. 그것이 투자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자랍니다. 지금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순간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지금 손을 잡아달라는 아이가 어느 순간 혼자 걷습니다. 그때 돈이 생겨도 지나간 어린 시절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단순히 은퇴 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일입니다. 물론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자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반토막 이상 줄어드는 고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TQQQ는 큰 폭락을 견뎌야 하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시간을 사겠다고 오늘의 가족 생활까지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핑계로 평생 아무 자산도 사지 않는다면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동소득은 불안해지고 생활비는 오르며 가족에게 필요한 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편안함만 지키다가 미래의 시간을 전부 회사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고 월급날마다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먼저 사둔 수량이 일하게 하십시오. 시장이 떨어지면 같은 월급으로 더 많은 수량을 미래에 보내십시오. 오늘의 수익률이 아니라 자유까지 남은 거리를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시간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토요일은 체력이 있지만 돈이 부족하고 나이 든 뒤의 토요일은 돈이 있어도 건강과 함께할 사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너무 늦게 만들면 자유를 살 돈은 생겼지만 자유를 누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끔은 계좌를 열고 금액 대신 장면과 날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의 운동의 날 휴가를 구걸하지 않는 장면, 배우자와 평일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는 장면, 부모님이 아플 때 며칠을 곁에 있어도 월급 걱정이 없는 장면,
회사에서 너무 지쳤을 때 내가 먼저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 당신이 모으는 수량의 목적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수익률만 바라보면 폭락장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 기억하면 버틸 이유가 생깁니다. 나는 숫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모으고 있다고 말입니다. 10년 동안 적립하는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큰 하락이 올 것이고 주변에 비웃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지루한 시기도 올 것입니다. 상승장이 오면 더 넣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하락장이 오면 시작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감정대로 멈추면 자유는 계속 멀어집니다. 자산은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만 쌓이지 않습니다. 기분과 관계없이 반복할 때 쌓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이 듭니다. 당신의 몸도 오늘보다 내일 더 지칩니다. 그래서 자산을 사는 일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배우자는 다시 시작될 한 주를 걱정합니다. 당신도 월요일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지만 모두가 다음 출근과 다음 생활비를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이 일요일 저녁의 공기를 바꾸는 힘입니다. 당장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에 생활비가 쌓여가고 그보다 더 큰 자산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월요일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회사가 내 삶의 유일한 생명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도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렸던 어느 월급날에 산 QLD, 가족여행을 다녀온 다음 달에도 끊지 않고 산 수량, 시장이 무너지고 모두가 포기하고 싶어 했던 달에도 모아둔 TQQQ. 그 수많은 평범한 월급날이 쌓여 어느 날 선택권이 됩니다. 언젠가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것을 샀느냐고.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더 자라기 전에 우리 가족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싶었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투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라도 더 오래 곁에 머물기 위해 사모으십시오. 당신이 사는 것은 ETF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